그 어디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25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소단원 첫 번째는 끝났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배웠던 거의 하이라이트가 나눗셈식이었잖아요. 예전에 곱셈 공식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사실 나눗셈에 초점을 좀 맞췄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는 단원이 바로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정리를 시작하기 이전에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서 그것부터 갈 건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항등식의 의미가 뭐야?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스쳐 지나가듯이 들은 기억이 있을 거거든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줄여서 항등식이라고 불러.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럼 대표적인 예를 들면 모든 곱셈 공식이나 검산식이 그 예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등식 하나를 썼어요. 근데 내가 양변 x자리에 똑같이 1을 넣었어. 그럼 좌변에 1 넣으면 4 나오죠. 우변에 1 넣어도 4 나오죠. 내가 좌변에 100 넣고 우변에 100 넣고 했을 때 값이 달라질까? 안 달라지겠지. 왜? 똑같은 식이니까. 이걸 항등식이라고 불러.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식이 결국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양쪽에 x자리에 뭘 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할 거야. 이걸 항등식이라고 해. 괜찮아? 그럼 이 단원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우리 예전에 내림차순 정리할 때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에서 미지수를 여러 개 등장시켜 놓고 여러분들한테 선언을 좀 할 거야.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또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런 특정 문구들이 나오면 아, 이거 항등식이구나 생각하고 일단 x가 주인공 문자라는 것까지는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특별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밑에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일단은 1번부터 갈게요. 여러분,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동그라미, 항등식이 아니면 x인데 둘 중에 하나다.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었던 게 방정식이었고요. 항등식은 뭘 넣어도 항상 참이에요. 자, 그럼 여기 1번의 식 봐봐. 이게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x에다가 뭘 넣어도 돼?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2번 가볼게. 완벽하게 똑같으면 된다 그랬어. 2번의 식 어떤데? 좌변 우변이? 똑같네? 그럼 이런 걸 두고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 당연히 안 넣어봐도 뭘 넣어도 결과는 똑같겠죠. 식이 똑같은데요. 3번 어떤데? 3번? 말이 안 되죠. x 더하기 x는 2x라고 나왔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값에 대해서만 성립할 거야. 우리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는 그때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조금 넘어가 보고 6번에 가볼 건데, 지금 이제 미세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어. 바로 이런 표현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 주시냐면 좌변도 x에 관한 식, 우변도 x에 관한 식.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심플하게 그냥 개수가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1차항 개수는 1차항 개수끼리 똑같고 상수항이 상수항끼리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을 자꾸 하고 있죠. 그럼 a 값은 뭐가 될까요? a 값은? 좋아요. b는?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1번의 유형을 저는 가끔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개수 비교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양쪽에 2차항은 2차항 개수끼리 똑같고 1차항은 1차항끼리 똑같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똑같은 거를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 자, 7번 봐봐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여러분 이 식이 x에 내가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가끔 마이너스 3을 넣든 항상 0이 나오려면 그냥 치트키처럼 어떻게 되면 돼? 그냥 개수가 다 0이면 돼. 이게 항등식을 아우르는 사고방식이야. x에 뭘 넣던지 간에 이 식이 0 되려면 그냥 개수가 다 0이면 돼. 괜찮아? 그래서 a는 그냥 뭐고? 0이고. 혹시 이거 계산 가능해요? b는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좀 당연한 얘기를 계속한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쉬운 거 하는 파트니까. 자, 8번 가서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됐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전 내림차순 완벽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좌변도 2차항, 1차항 상수항 나왔고 우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개수 비교 좀 가자. 2차항은 2차항 개수끼리 똑같으면 돼. 그럼 a 값은 뭐여야 된다라는 거야? a는 1, b는요?
0, C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요금 잘 하실 것 같아서 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오는데 한자어거든요. 여기서 이 미정이라는 뜻은 한자어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뭐 말이 조금 뻔지르르 하긴 해.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지금 이 앞에 페이지에서 이미 해왔던 거. 개수 비교를 해서 A, B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개수 비교라는 건 2차항은 2차항끼리 비교하고 1차항은 1차항끼리 비교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개수 비교를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건 바로 식정리겠죠. 문제에서 X에 대한이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이 돼야 되고요. 가끔 K에 대한이라면 K에 대한 내림차순이 되면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 이따가 문제 풀 때 계속 강조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식정리가 돼야 개수를 비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래요. 그냥 어차피 어떤 숫자를 넣든지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의 의미라면 나 뭐 넣어봐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에 적절한 어떤 수치를 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풀든 이렇게 풀어봐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제가 여기 11번부터 문제를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 단원을 하는 내내 강조드릴 게 있어요. 11번 얘들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좌변에 식 정리가 안 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X에 대한 항식인데 저는 이 사람이 이걸 X에 대해서 정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변은 완벽해. 우변은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완벽한데 좌변이 X가 있는 1차항, X가 없는 상수항으로 정리가 안 됐잖아. 우리가 마치 복소수 단원을 풀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문제 풀이를 시작할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 정리 안 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일단 정리부터 시작할게. 그럼 이렇게 주머니 만들어 두시고 전개하면 AX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얘는 플러스 BX 마이너스 5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게 식정리예요. 식을 정리했어? 그러면 개수비교법이 가능하지. 얘가 진짜 양쪽이 똑같은 항등식이라면 1차항의 개수는 1차항의 개수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2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도 2면 돼. 자, 아래부터 풀자. A 값 뭐 나와야 돼? 맞아요. 저는 마이너스 7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너스 7을 위에다 넣어보시면 B 값이 나와요. B 값은 뭐라고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1번 문제를 봤을 때 좌변을 보고 식 정리가 안 됐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괜찮아요? 자, 저는 12번도 식 정리가 안 됐다고 느껴져요. X에 관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A, B에 관해서 정리한 거야. 그럼 다 풀어 헤쳐서 다시 X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X가 있는 것과 X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다시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풀어 헤쳐서 AX 풀어 헤쳐서 마이너스 2A 풀어 헤쳐서 플러스 BX 풀어 헤치면 플러스 B. 일단 식정리 완벽하게 해주시고 가볼게요. 자, A 플러스 B는 우변을 쳐다봐봐. 뭐 나와야 되는데 A 플러스 B가 값으로는 뭐라고요? 맞아요. 1x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이렇게 해서 딱 봐도 저 뭐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당연히 연립방정식 푸셔야죠. 어쩔 수 없어요. 빼서 B가 사라지면은 3A는 6. 그러면 A는 2가 나올 테니까 위에 식에다 넣어보면 B는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습관 좀 드리자. 아래 거에 꼭 넣어보세요. 넣어보니까 마사, 마에는 마오 나오는 거 확실해. 그럼 이거 답이 아닐 리 없어. 그래서 이게 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식정리가 제일 중요한 단원이라는 게 느낌이 이제는 좀 오셔야 되고 자, 14번부터 내려가서 저 수치대입법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수치대입법은 뭐냐? 말 그대로 한국말이니까 어떤 숫자를 넣어보시면 되는데 14번에 근데 시험 문제 뚝 떨어졌을 때 개수비교법 하고 싶으면 개수비교법 하세요. 저 일단 수치대입법 먼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수치대입법은 얘들아 당연히 양쪽에 막 X에다 100 넣어도 답이 나오고 1000 넣어도 답이 나오는데 그러지는 말자. 좀 센스 있게 넣을까? 뭔가를 0으로 없애버리면 참 편하잖아. 얘가 0 되는 값이 뭔데? 1이야. 그럼 X에다가 1을 넣어볼게. 근데 넣을 때는 당연히 양변에 넣으셔야 돼요. 자, 1 넣으면 여기 통째로 사라집니다.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B는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다. 따라서 B는 뭐다?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지? 연립방정식 같은 걸 안 풀어도. 두 번째, x에다 이제 뭐 넣어볼까? 저도 그렇게 넣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걸 넣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귀찮잖아요. 마이너스 3 넣자.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4a 여기다 없어지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6이 나와요. 그럼 a는 뭐 나올까? 이렇게 해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계수를 찾은 거야. 그래서 그냥 뻔지르르하게 미정계수법에는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이 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냥 그런 느낌. 근데 언제 뭐가 더 편하냐? 근데 지금 이렇게 식이 귀여울 때는 뭘로 풀어도 빨리 풀려요. 나중에 차수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그걸 다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 딱 봐도 0 되는 값이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 얘 뭐랑 뭐 넣어보면 될 것 같아? 마일이랑 3 넣어보면 되죠. 보통 미지수 2개 구하라고 하면 숫자 2개 넣으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근데 이런 게 안 보일 때가 있어. 가끔 어떤 문제를 푸는데 막 괄호가 있긴 한데 막 이런 식으로 허근 나오는 어떤 식이고 막 그래.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땐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쓰세요. 그죠? 수치대입법은 넣을 만한 숫자가 딱 보일 때는 수치대입법으로 가시고 안 보인다. 그러면 전개해서 계수비교법을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서 저 오른쪽에 17번 문제 한번 가볼게. 저 17번 문제는요. 저 수치대입법 말고 계수비교법으로 갈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게 가야 되냐? 그건 아니야. 자, 그럼 저는 우변을 딱 봐도 뭔가 2차식이 나올 것 같아서 x에 관한 2차항, x에 관한 1차항, x가 없는 상수항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할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2차항 딱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괄호를 쓰기엔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괄호는 좀 지우고 ax제곱. 자, 1차항은 어떻게 들어갈까? 괄호 안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상수항은 2c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면 이제는 계수비교가 가능해졌지. 자, 2차항 계수부터 갑시다. 이거 2차항 계수 요거랑 요거 비교하면 a는 뭐다? 2다. 그럼 a가 2라고 결정이 된 마당에 1차항 계수 비교해보면 b는 뭐다? b는 1이다. 그다음 마지막 상수항 비교합시다. 상수항 c는 뭐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계수비교법을 쓴 거예요. 계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는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19번 갈게. 19번도 계수비교법도 괜찮기는 한데 저는 근데 얘는 수치대입으로 좀 가볼까 해요. 미지수 A, B, C 지금 3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수치를 3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얘랑 얘가 0 되는 값 3개 넣으면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첫 번째, 얘가 0 된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x에 0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으실 때는 좌변 우변을 다 넣습니다. 0 넣는 순간 여기 다 사라지고 여기도 다 사라져요. 여기다 0 넣고 0 넣으면 몇 b? 다 지금 곱하기다. 몇 b? 마이너스. 우변에도 넣으세요. 0 넣었어. 그럼 뭐 나오는데? 6이 나와. 따라서 b는 뭔데?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두 번째 수치 넣어볼게요. 이번엔 여기 있는 얘가 0 되게끔 하는 x가 뭔데? x는 마이너스 2를 넣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이유로 얘는 싸그리 없어져요. 얘가 0 된다는 이유로 얘도 싸그리 없어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 얘가 마이고 얘가 마5라서 곱하면 10c는 이렇게 10c는 자, 오른쪽에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그러면 4, 2, 8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20. 그러면 c는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자, 마지막 넣어볼게요. x에 뭐 들어가면 돼? 딱 봐도 3. x에 3 넣자. x에다 3을 넣으면 얘랑 얘가 0 된다는 이유로 다 사라져요. 여기다 3 넣으면 3a 곱하기 여기다 3 넣으면 5. 그러니까 즉 15a는 9이 18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라서 15a는 15다. a는 뭐다? 1이다.
그래서 A, B, C를 찾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수 비교가 더 좋아요 라고 하시면 이 좌변을 X에 관한 2차항, X에 관한 1차항, X에 관한 상수항 다시 재별하셔서 이렇게 비교하셔서 풀어서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뭔가 0 되는 값이 확실했을 때는 수치 대입도 괜찮다. 이런 걸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답은 어떻게 풀어도 똑같이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럼 저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1번은 제가 풀어드리지는 않을 건데 미정계수 A랑 B를 찾으래요. 수치 대입은 좀 아니잖아. 당연히 개수 비교겠죠. 우변을 쫙 전개해서 3차항 개수끼리, 2차항 개수끼리, 좌변의 1차항 개수 0인 거 확인하셔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그 항등식 파트에서 하이라이트는 문장에서 이거 찾는 거. 얘들아, 이게 어디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의 그냥 그런 배경 지식 다 떼고 K만 미지수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중으로 강조했던 게 X, Y를 상수로 바라보래. 한마디로 숫자로 바라보라는 뜻이었거든? 그러면 좌변을 보고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식정리가 전혀 안 됐네? 라고 생각해야 돼. 지금 좌변이 X, Y를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식정리가 되어 있잖아? 다 풀어 헤쳐야지. 이 문제의 주인공 문자는 우리 취향껏 푸는 게 아니라요. 문제에서 무조건 지령을 내릴 거예요. 지금 K에 대해서 풀으라고 했잖아. 그럼 다 풀어 헤치고 K가 있는 애들과 K가 없는 애들로 다시 식정리를 해야 문제를 풀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자, KX에서 K 묶였어요. 그럼 X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X 상수항이에요. 얘 지금 상수항이에요. 1차항 아니에요. 얘는 더하기 Y. 얘 상수항 마이너스 4 이렇게. K에 관한 1차항과 K에 관한 상수항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다시 해. 아까도 말했지만 K 값에 뭐 우리가 뭘 넣던지 간에 이 식이 항상 0이 되려면 그냥 얘가 뭐고 얘가 0이다. 이게 항등식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K 값에 딱 뭘 넣던지 간에 이 식의 값이 항상 0 되려면 무조건 개수들과 상수항이 다 0일 수밖에 없어. 그럼 연립방정식 좀 갈까? X 더하기 3Y는 0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항에서 4다. 더했더니 4Y는 4다. 따라서 Y는 뭐다? 1이다. 그래서 위에다 넣어보시면 X는 뭐다? 마 3이고 혹시 모르니까 아래다 넣어보는 거 습관. 넣어보니까 4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답이었겠구나. 최종적인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괜찮아요? 문제 읽고 식정리가 안 됐다는 판단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저 3번 문제를 한번 가볼 건데 3번이 항상 질문이 나왔어. 풀이가 조금 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풀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좀 어려운 말 한 번만 해볼게.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Y에 대하여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이 등식은 100점짜리 항등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항등식이었으면 X, Y 자리에 아무거나 다 넣어서도 성립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X에다 2 넣을 거면 Y는 무조건 1밖에 못 넣어.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 Y를 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약간 반쪽짜리 항등식이에요. 괜찮아? 근데 문제풀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여러분 최종적으로 당연히 미정계수를 찾으라고 하겠죠? A, B, C를 찾으라고 하겠죠? 풀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 정리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하던가 아니면 수치 대입을 쓰던가. 근데 여기서는 아마 개수 비교를 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개수 비교를 풀어는 드리되 저는 만약에 저 혼자 풀었으면 수치 대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 대입은 뭐냐면 조금 간단한 거 얘기해줘봐. 얘가 는 1이 나올 수 있는 조합. X가 1이면 Y는 뭐야? 0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또는 뭐 X가 0이고 Y가 뭐인 거? 이거랑 뭐 2,1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세 개를 꼽아볼게요.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 이상이 0인 게 좋겠죠. 그래야지 넣었을 때 문자가 다 사라지니까. 만약에 1,0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A 0 넣는 순간 다 사라져요. 보여요? 그럼 A는 뭐가 나와 그냥? 3이 나오네. 두 번째 0,-1 넣으면 또 얘가 오히려 사라지고 C는 또 3이 나오고 A랑 C가 완벽해진 상황에서 마지막 점 하나 더 넣으면 B가 나온다. 로 풀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어느 것 하나의 풀이 과정에 유불리가 있을 뿐이지 하나로 안 되는 건 아니야. 무조건 둘 다 가능해. 근데 여기서 지금 1번부터 하라는 말이 약간 이거 수치 대입 말고 개수 비교로 풀라고 유도하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 x-y는 1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y를 x에 대한 식 하면은 얘 이항하고 이항하면 x-1이라고 하는 것까지 괜찮을까?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이게 반쪽짜리 항등식인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 자리에서 y라는 문자를 아예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x만 남길 거야. 그러면 이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지.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a x 제곱은 가만히 놔두세요. b x y 더하기 c y 제곱은 3. 저 지금부터 y를 대신해서 x-1을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다 전개해서 어차피 내림차순 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모양 만드시고 풀이 과정 좀 예쁘게 써주시고 여기서 풀이 과정 쓰는 연습이 안 되면 계속 틀리고 다시 풀고 해야 되지. 그래서 꼭 공책에 예쁘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2차 함기수는 A랑 이렇게 전개하면 뭐 나오니? bx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bx. 이거 좀 빨리 가자. 완전제곱식 전개한 다음에 c 분배할 거예요. 그럼 2차 항에 cx제곱 생기는 거 괜찮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x 플러스 c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게 좌우변이 똑같으려면 우변에 지금 2차 함계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상수항이 그냥 뭐면 되니까 3이면 되니까 그러면 좌우변이 똑같아질 거 아니야. 우변이 3인 게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3이니까 3일 거 아니야. 그럼 다 나왔네. c는 뭐고? c는 3이고 여기다 넣어보시면은 b는 뭐다? 그래서 c랑 b랑 넣어보니까 a는 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뭐 저는 2번에 대한 것도 여기다 써드렸고 3번도 답을 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교훈은 뭐다? 여기서 원하는 거는 개수 비교법을 원하는 것 같아서 비교법으로도 풀어드렸고 전 분명 아까 수치 대입법으로도 풀어드렸어요. 괜찮아요? 근데 얘는 순서 쌍을 대입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풀이는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겠죠. 자,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이 다항식이 뭐의 값에 관계없이래요?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변수 선언됐어요. 변수는 x입니다. 이거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을 한대요. 그때 미정계수 a, b의 값을 구하래요. 미지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선택지가 두 개가 있잖아. 수치 대입이 있고 개수 비교가 있잖아. 어떻게 풀어도 풀릴 것 같은데 개수 비교? 개수 비교를 하려면 얘들아 이렇게 px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얘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x 세제곱이군. 얘가 이렇게 되면 x. 그 다음에 여기 뭔가 c 이렇게 나와서 좌변을 x에 관한 3차, x에 관한 2차, x에 관한 1차, x에 관한 상수 해서 이렇게 비교할 거면 개수 비교가 가능.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 만약에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하겠는데 저는 여기 있는 얘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0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잖아 이미. 뭔데? 뿔마 1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얘를 지울 수 있는 숫자가 이미 있잖아. 그래서 저는 수치 대입을 갈 거예요. 미지수 2개 찾는 거니까 숫자 2개 넣을 수 있으면 되거든. 자, x 자리에 1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싸글이 없어져요. px 같이 사라집니다. 0이니까. 그러면 여기다도 넣으세요. 그러면 1a 플러스 b는 우변에다도 1을 넣으세요. 1 쫙 넣으면은 숫자 계산하면 뭐 나오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자, 두 번째 x 자리에 마이너스 1도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또 사라져요. 이번에 좌변이 마이너스 1a 플러스 b가 되면서 우변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제곱하고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11이 나오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또 뭐 하면 나올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나오겠죠? 더하면 2b는 마이너스 14 그러면 b는 마이너스 7. 자, 위의 식에다 넣습니다. a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래 식에다 넣어보니까 완벽하네. 그럼 이게 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하시고 나 이거 0 되는 값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수치 대입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굳이 px를 구체적으로 써서 개수 비교?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굳이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7번을 한 번만 가볼게. 이런 7, 8, 9번 유형은 정말 자주 나오는데 뭐 특별한 개념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관찰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 이 등식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이거 그냥 전개식이거든요. 제가 아까 유명한 항등식에는 당연히 모든 전개식과 모든 검산식 좌우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딱 봐도 사실 x에 관한 오차식일 거라는 거 예상하고 계셨잖아요. x 위에 5 있으니까. 그래서 우변에 봤더니 x에 관한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맞아? 하나만 물어볼게. 이 우변에 있는 식이 딱 이 모양으로 나오려면 저 x자리에 뭐 대입해야 돼요?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딱 넣으면 이 식이 딱 요렇게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거든요. 어떤 숫자 넣어야 돼요? 1 넣어야 돼요. 넣을 때는 양쪽에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자기 눈에 1 넣으면 얘가 나올 거라는 게 이미 보이면 답은 나온 거지. 2의 5승. 정답은? 이렇게 답을 쓰면 돼. 근데 여기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항상 1 넣으면 되는구나. 이런 암기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혹시 이 모습이 딱 이 모습 되려면 여기가 얘가 되려면 이번엔 x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근데 계속 넣어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1도 좋아요. 가끔은 마이너스 1도 필요한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버리면은 혹시 여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 근데 사실 제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꼭 마이너스 1 넣어보는 게 필요했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A0 없는 거 보여 혹시? 이것도 꼼꼼합니다. 여기 A0 없는 거 캐치하셨어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A1부터 A10까지만 구하라고 했지 A0가 없잖아. 그럼 내가 언젠가 한 번쯤은 A0는 구해놓고 출발했었어야 돼. 그럼 내가 A0를 궁금해할 거면 우변에 여기가 싹 지워지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얘를 싹 지워질 수 있는 x값이 방금 말한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다 사라지고 얘만 남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짝수승 10은 더하기 10이니까 는 11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는 하나 따로 빼놓고 다시 돌아갈게. 처음부터 해볼게요. 여기 있는 x자리에 뭘 넣어보면 이 식이 얘가 되고 이 식이 얘가 되고 할까? 그렇죠. 0을 넣어보시면 돼요. 그럼 양변에 0을 같이 넣자. 여기다 0 넣으면 10은 하고 우변에다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10 이렇게 나오더라고. 마지막 질문 좀 할게요. A0가 11이었어요. 이 전체 값은 10이었어요. 문제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구하래요. 정답 몇 번? 3번.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얘가 10은 11 더하기 네모인데 네모 구하는 거였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돼. 그 대충 보면은 0 넣는 것까지 다 찾는데 0 넣어가지고 다 답 10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되죠. 여기 아래 첨자 잘 보셔야죠. A0부터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답을 쓰셔야 되고 졸지에 뭔가 다 풀어주는 느낌이 돼버렸는데 9번에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말을 해줘 볼까? 이 우변의 식이 얘로 뿅 되려면 x자리에 뭘 넣는다? 1을 넣는다. 그럼 1을 넣으실 때는 좌변에도 같이 넣는다. 넣는 거 숫자 계산하면 뭐 나올까요?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 할게요. 2번. 이거를 저는 이제부터 교대부호라고 부를 건데 그대로 나와. 뭐 대입할 게 없었으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 붙였고 얘 다시 플러스 붙였고 마이너스 붙였고 뿔마로 나오려면 그러니까 뭔가 뿔마 이렇게 교대로 나오려면 x자리 뭐 대입해야 돼? 딱 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짝수차는 플러스로 나오고요. 홀수차는 마이너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좌변에 같이 넣을게요. 마이너스 1을 좌변에 넣으면 숫자 계산해서 마이너스 이 아니라 그거에 그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까지 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근데 사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얘입니다. 이렇게 주고요. 바로 3번으로 넘어가서 시험 문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절대 친절하게 1, 2번 가지 않아요. 지금 이건 베이직세니까 그런 건데
해제 3번처럼 시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한테 A0 건너뛰고 A2, A4 이것만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1번, 2번 꼭 구해 놓으셔야 돼요. 1번은 한국말로 말하면 모든 개수의 총합을 말하는 거고 2번은 교대부호로 된 거를 한번 생각의 재료로 만든 다음에 써놓고 고민이라는 걸 좀 시작해봐. 저 A 세고 싶거든요. 이 홀수차를 A0를 남기고 싶거든요. 그럼 위아래식을 더할 거예요? 뺄 거예요? 더해야겠죠. 오히려 다 더합니다. 더하면 A0도 2개 남고 A2도 2개가 남고 A4도 2개가 남고 A6도 2개가 남아서 마이너스 28이 됐어요. 그럼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은 뭘까?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려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거 2개를 구해놓고 위아래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오히려 빼야겠죠? 빼셔서 이 짝수차들을 없애고 2배의 이거가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 26이니까 약분해서 이거 13이구나 이렇게 답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 유형들이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유형은 문제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계속 진화하니까 그냥 그때그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저 11번 문제 한 번만 풀어볼 건데 제가 항등식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첫 번째 곱셈 공식, 두 번째 검산식이라고 했어. 당연하잖아. 검산식은 나눗셈 식을 보고 쓴 식이니까 다시 전개하면 원래 그 식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 검산식으로 쓰는 거 습관 들이세요.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근데 뒤에서 계속 말하겠지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나머지가 0이라는 거지 몫이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몫은 있겠죠. 우리가 수학에서 보통 몫을 qx라고 많이 써요. 지금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몫은 qx라고 쓰고 보통 나머지는 rx라고 쓰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끝이야. 여기 뒤에 뭐 붙이거나 할 건 없어. 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미정계수를 찾으래.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수치를 대입해보던 개수를 비교해보던 풀어봤는데 대입할 만한 수치가 2개가 나오냐고. 지금 미지수가 2개인데 2개가 나와요? 얘 지금 0 되는 값 2개예요?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않아? 그래서 수치 대입법은 좀 안 될 것 같네. 우리 개수비교법을 가자. 개수비교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QX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면 문제가 안 풀려요. 구체적으로 갑시다. 근데 조금만 센스를 발휘해봐.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을 맞춰서 쓸 건데 얘 전개하면 x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이 2x 세제곱이 되려면 이 괄호 안에 처음 뭐라고 써야 될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cx 플러스 d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미지수 대환장 파티 4개 생겨요. 그러지 마세요. 2x라고 쓰시고 상수항도 좀 맞춰서 쓰자. 여기 상수항 플러스 b 나와야 되는데 지금 1이잖아. 여기 뒤에 뭐라고 쓰면 되는데 그냥 b라고 쓰면 이거 상수항끼리 전개하면 그냥 b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우변을 전개하면 되죠. 전개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2x 플러스 b 이렇게 써놓고 내림차순 좀 갈게. 2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x제곱 어쩌고 저쩌고 x의 1차 어쩌고 저쩌고 x의 상수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전개하면 b 이렇게 전개하면 4 이렇게 전개하면 2b 이렇게 전개하면 2 이렇게 전개하면 b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교할 건데 3차항이랑 상수항은 비교할 것도 없이 이미 똑같으니까 첫 번째 2차항 계수 볼 건데 여기 2차항 계수가 없어요. 지금 좌변에 2차항이 없어요. 그럼 얘 b가 뭐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4 0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 슉 넣으면 a가 뭐라는 거야? 정답은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단어는 약간 누가 떠먹여주길 원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질문을 하는데 보통 애들이 첫 번째 검산식도 안 세워놓고 질문한다. 그럼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검산식 세워놔? 라고 얘기를 하겠죠? QX만 써놓는다. 수치 대입할 자신이 없으면은 개수비교를 가야 되는데 개수비교를 가려면은 구체적으로 써놔야 될 거 아니야. QX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식을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개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식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는 식 정리하는 걸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12번을 한 번만 풀어보고 싶은데 3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이걸로, 근데 인수분해 좀 해서 쓸게. 얘로 나누어 썼을 때 몫이 3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rx더라. 여러분한테 a도 구하고 rx도 구한 다음에 그 식에다가 뭔가 넣어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수치 대입을 가기에는 물론 이제 얘가 0 되는 값들이 없는 건 아닌데 rx가 뭔지 모르잖아. 여기 양변에 뭔가를 넣을 거면 같이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1 넣어서 여기 없애면 뭐 할 거야? r1이 뭔지 모르는데, 그치? 수치 대입법은 조금 이상할 것 같고 우리 개수 비교법을 가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개수 비교법을 가려면 여기를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잖아. 좀 구체적으로 써야지 개수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우리 뒤에 나머지 할 때 계속 말씀드릴 건데 우리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숫자에서의 나머지는 어떤 조건만 있으면 돼? 만약에 어떤 초등학생이 17을 5로 나누라고 했더니 5, 20, 나머지 7 이러면 여러분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숫자에서의 나머지는 절대 나누는 수보다 커질 수 없어요. 그럼 덜 나눈 거예요. 그쵸? 근데 식에서는요. 이 숫자의 크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부터 강조하지만 바로 차수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fx라는 어떤 식을 gx로 나누었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새로 셈 써드릴게요.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뭐 나누어지가 rx다. 근데 얘들아 나누는 식이 만약에 2차식이야. 근데 나머지가 2차식일 수 있어? 그건 아직 나눗셈이 안 끝났다는 거잖아. 더 가야지.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면 나머지는 항상 1차 이하의 식이 될 거 아니야. 1차식에서도 있고 상수항에서도 있고 이렇게. 만약에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었을 거 아니야. 나누는 식이 3차식이면요. 2차 또는 1차 또는 상수였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2차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때 생긴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보통 1차식이라고 말을 하니까 1차식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rx라고 적는 게 아니라 bx 플러스 c라고 적어놨었어야 개수 비교법을 할 수라도 있어.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를 쭉쭉쭉 전개했을 때 3차원, 3차원끼리, 2차원, 2차원끼리, 1차원, 1차원끼리, 상수항, 상수항끼리 양변의 개수 비교법을 하면 BC를 알 수 있으니까 RX도 알 수 있고 A 값도 찾으실 수 있겠죠. 괜찮아요? 뭐가 귀찮을 뿐? 이거에 전개가 귀찮을 뿐? 전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 좀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전개하면 3차식 3x 세제곱, 요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x인데 뒤에 b 있는 거 보고 저 일부러 마3 풀 b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렇게 상상 적었어요. 근데 이게 양쪽이 똑같대요. 그러면 a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a는 b는 오케이 c는 맞아요. 이렇게 개수 비교가 잘 됐고, 내가 처음에 rx를 bx 플러스 c라고 해놨는데 rx는 1x 플러스 5가 x 플러스 5다. 나머지가 x 플러스 5구나. 그리고 a가 1인 걸 찾았으니까 여기 x를 1에 넣으면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나온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R1의 값이다. 즉 x 자리에 숫자 1 대입해서 실제로 숫자로 답을 써달라는 거야. 그럼 답은 6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단원이 가끔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식을 전혀 안 쓰고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친구들. 못 풀어요. 식 쓰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써놓으셔야 돼요. 뭔가를 개수 비교를 할 거면. 괜찮아요?